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기 위해서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 가점제와 추첨제, 그리고 이러한 가점제와 추첨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제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규제 지역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고 또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한 부분들하고 규제 지역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점제와 추첨제, 규제지역 완벽 이해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헷갈려 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 자체가 규제 지역에 따라서 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 따라서 이 비율이 틀려지게 돼요.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뭐 해제가 되고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일단은 이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겠지만 이 규제 지역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체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규제 지역들을 체크를 스스로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지역들의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청약 전략들을 이제 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자분들께서 가점제와 추첨제, 규제 지역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완전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이 가점제와 추첨제는 민영주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주택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진 아파트가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푸르지오 아파트라든가 자이라든가 또는 뭐 이편한 세상 같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를 이제 민영주택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게 이 민영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가점제와 추첨제인데, 이제 국민주택이 있죠. 국민주택. 그래서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분양 물량, 공공 분양하고 공공 임대 물량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공 분양 같은 경우 청약 저축의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뽑는 이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이 가점제와 추첨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점제와 추첨제는 민영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가점제와 추첨제는 이제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84점의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그 점수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32점이고요. 그리고 부양 가족 수가 35점이에요.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17점 만점으로 해서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84점의 만점으로 이루어져서 그 가점을 가지고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아파트에 당첨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은 지금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60점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 낮은 가점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의 경기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부동산의 가격이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청약 가점이 높아야지 당첨자로 선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어떠한 물량들을 공략하셔야 되냐면 추첨제 물량을 공략하셔야겠죠. 이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랜덤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즉 무작위로 뽑는다는 거예요. 청약 신청자를 전산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추첨제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첨제는 물론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입지가 좋은 것은 하지만은 로또의 확률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점이 낮다고 한다면 이 추첨제의 물량들을 공략하셔야 되는데, 이 추첨제의 비율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역들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점이 낮은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추첨 물량이 많은 곳을 공략하시는 게 당첨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은 규제 지역에 따라서 이 추첨제의 비율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들이 있고 어떤 규제 지역들로 인해서 이런 추첨제 비율이 나뉘어지는지 한번 다음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청약홈 사이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분양 사이트 4곳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분양 사이트 4곳을 알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상단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분양 정보를 얻는 4가지 그 정보 사이트를 한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 사이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사이트가 청약홈 사이트였습니다. 이 청약홈 사이트에서는 청약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규제 지역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 청약홈 사이트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많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 20만 명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청약홈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고, 뭐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나 뭐 다음을 해놓지 마시고 이 청약홈 사이트를 해놓으신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홈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시면 규제 지역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우측 하단에 규제 정보란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규제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추첨제와 가점제를 나눌 때 비율별로 이제 추첨제 물량과 가점제 물량을 나누게 되는데 이 규제 지역에 따라서 그 비율들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에 아파트 만약에 분양이 있으면은 항상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여기는 청약이 뭐 가점이 몇 %입니까? 청약 추첨제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모집 공고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내가 이러한 규제 지역의 정보와 가점제와 추첨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거기에 향후에 이제 아파트 분양 물량 중에도 거기에 어떠한 평형대의 추첨제가 몇 %인지 가점제가 몇 %인지를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 지역의 정보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현황이 나오게 돼요.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현황. 이 투기자가 들어간다면 아주 규제가 가장 강력하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기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 지정된 지역들을 이 청약홈 사이트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현황에 따라서 이 투기 과열 지구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이러한 것들을 영상에서 매일같이 다루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지구 지정의 현황들이 변동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의 시점하고 1년 뒤, 2년 뒤에는 이러한 지구 지정들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투기 과열 지구가 어떤 곳인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청약홈 사이트의 규제 지역 정보를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규제 지역 정보 중에는 청약 과열 지역 지정도 있습니다. 이 청약 과열 지역은 쉽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보다는 규제 사항이 조금 덜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청약 과열 지정 현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서 본 투기 과열 지역하고 그리고 청약 과열 지역에 따라서 이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나뉘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분양 물량들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여기가 무슨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청약 전략들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가점제와 추첨제는 공공분양이 아닌 민영주택, 즉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이 이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뭐 투기 과열 지구하고 그리고 청약 과열 지역, 기타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 되겠죠. 이러한 지역들하고 수도권 공공택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앞서서 살펴본 지구 지정 현황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어떤 지역에 속하고 있는 지역인가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평형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하고 그리고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8호제곱미터 이하는 34평형 이하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8호제곱미터 초과는 뭐 38평, 42평 이렇게 평형대가 조금 있는 평형을 이제 8호제곱미터 초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별로도 나누지만 이렇게 평형별로도 가점제와 추첨제를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본다면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34평 이하의 아파트 8호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입니다. 100% 가점제. 그래서 8호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내가 청약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점이 낮다. 그러면 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아예 이 청약 전략을 짜시면 안 되겠죠. 차라리 추첨제가 50% 있죠. 투기과열지구의 8호제곱미터 초과는. 그렇다면 가점이 낮고 내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물량을 노리겠다. 그러면 이 50%의 물량이 있는 추첨제 물량,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 청약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가점제가 75% 있고 그리고 추첨제가 다행히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가점이 낮다면 8호제곱미터 이하는 당첨될 확률이 제로지만 청약과열 지구, 즉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8호제곱미터 초과의 추첨제 물량은 70%의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보다는 20%의 물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구만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청약 전략을 짜실 때 내가 무조건 투기 과열 지구인 서울만을 고집하기보다 핵심적인 지역을 고집하기보다는 가점이 낮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점이 낮다면 이 투기 과열 지구는 패스를 하고 청약 과열 지역을 목표로 하시는 것도 현명한 청약 전략을 수립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즉 비규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이하를 지자체가 결정을 해서 가점제가 40%라면 추첨제 60%나 됩니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8호제곱미터 초과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타 지역이 어디 있냐, 비규제 지역이 요새 다 투기 과열이나 청약 과열로 묶여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핵심적인 지역이기도 하면서 비규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비규제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제가 뭐 이렇게 딱 찍어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공부하시면 조금만 공부하셔서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8호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물량 60% 배정되고요. 8호제곱미터 초과 물량이 이제 100% 물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첨제 물량이 있는 곳들을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 추첨제를 통해서 만약에 당첨이 됐을 때는 무주택자 분들한테 이 추첨제 물량 중에 50%나 70%나 100% 중에 이 중에 75%를 무주택자 분들한테 추첨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주택에서 탈락되신 분이 있겠죠. 75% 중에 탈락되신 분하고 1주택 처분 조건으로도 25%의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이 무주택자에서 떨어진 분들하고 그리고 1주택 처분 조건 하신 분들을 다시 25%로 산정해서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이 절대적 우위에서 이 추첨제의 75%하고 나머지 25%의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이러한 물량들을 잘 공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이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구에 관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핵심적인 입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지구보다는 청약 과열지역도 괜찮은 핵심적인 입지들이 있으니까 이 추첨제 물량이 많은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에 이 50%의 물량이 있다고 해도 85제곱미터 초과의 대형 평형의 아파트는 대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LTV 40%죠. 지금 현재 투기 과열지구는 청약 과열지구는 50%입니다. 그래서 대출의 규제도 조금 완화된 이러한 청약 과열 지역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고 분양가 자체도 투기 과열 지구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첨이 된다고 해도 자금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청약 과열 지역하고 기타 지역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한다면 이 청약 과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 될 지역들이 보입니다. 기타 지역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들도 보여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규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잘 보셔야 됩니다. 청약 과열 지역이지만 지금 현재는 입지가 좋지만은 지금 현재 청약 과열 지역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지만은 향후에 이 해제가 될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전입을 하신 다음에 1순위 조건을 만들면 이런 100%의 추첨제 물량을 통해서 당해 지역의 요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0%그 해당 물량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점표, 그러니까 이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의 표와 그 지역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지역들이 경쟁이 덜 치열하고 그리고 향후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역들로 내가 전입을 했을 때 이러한 추첨제 혜택 물량이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제 유튜브 채널들은 통해서는 그러한 것들도 제가 시간을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한 정보하고 그리고 규제 지역을 어떻게 스스로 찾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려 봤습니다. 제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서 쉽게 되도록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구독자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추첨제나 가점제 비율이 조금 아리송한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규제 지역과 아울러서 내가 청약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끝까지 믿고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